아세안 정상 외교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나서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엔비디아 창립자 젠슨 황을 비롯한 세계적 기업인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APEC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PEC 회원 간 무역 투자 증진과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 방안 논의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다자 협력에 기반을 둔 APEC 정신을 공동선언문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제 질서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전후로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2달 만에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과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같은 시기 서울이 아닌 지역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그동안 충분히 현안이 되었던 문제들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하루 전인 30일에 열리는 게 유력합니다. 이 밖에도 APEC 정상회의 주간엔 세계적 관심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다자회의를 주관하며 국가 간 견해차를 조율하고 동시에 양자회담 성과도 내야 하는 복합 외교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YTN9입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특히 주목받는 일정은 오늘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는 관세 협상이 정상 간 담판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강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놓고 한미 양국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은 현금 투자 비율입니다. 전액 현금에선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 측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 측에 요구하는 금액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매년 25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는 우리 돈 290조 원에 이르는 거액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50억 달러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배분 방식과 투자처 선정 시 우리 측 입장 반영 여부 등 다른 쟁점들도 만만치 않은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압박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7월 말 큰 틀의 합의 이후 석 달 가까이 끌어온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최소한의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두 정상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한미 회담 테이블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의제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큰 이견이 없지만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로 발표 시점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안보를 지렛대 삼아 통상 분야에서 우리를 더 몰아붙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분위기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노력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관은 신라시대의 금관 모양을 본떠 특별 제작한 모형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줬다는 뜻을 담아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을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을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을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고위 관계자는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을 만나 JSA를 방문해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방한 기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북한의 중요한 대미 협상통인 최선희 외무상은 해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제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곧바로 벨라루스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회의에 북한 대표가 파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설에 나선 최 외무상은 북한이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국방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을 두 번 생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서쪽에서 나토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한미일 협력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행동에 세계 안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북한을 겨냥한 잠재적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하루 전 열린 북러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미국과 동맹국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북한 측이 공개한 회담 관련 공보문에선 미국에 관련된 언급은 제외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도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발표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를 조율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습니다. 크렘린궁은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북러 우정과 파트너십, 동맹을 강화하는 데 대한 모든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미 협상의 핵심 역할을 해온 최 외무상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전 세계 긴장을 높인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열고 강력한 동맹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맞췄습니다. 두 정상은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미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thing I can do to help Japan, we will be there. We are an ally at the strongest level. 다카이치 총리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함께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회담에서는 7월 무역 협상 타결 이후의 후속 조치, 방위비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 대미 투자액이 포함된 미일 무역 합의는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칫 일본 내에서 나올 수 있는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일본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증액, 안보 3문서 개정 등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총리의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회담 뒤 두 정상은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문서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문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이후 미일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로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에 함께 승선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핵능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국이 관여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이후 경주 에이펙에서 마주할 한국과는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입을 열기 시작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 구체적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두 번째 재판에 나와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했고 가방을 잘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돌연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에서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하며 김 씨와 직접 통화해서 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진 않지만 잘 받았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받는 걸 꺼린 김 씨가 두세 번째 선물부터는 쉽게 받았다며 매번 통화했다는 게 전 씨의 주장입니다. 전 씨는 김 씨 쪽에서 먼저 물건을 돌려준 배경과 관련해선 선물을 받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물었습니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 측에 회유가 있었는지 묻자 전 씨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외압이 많았다 말하면서도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는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 측은 단순 선물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김 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씨가 마음만 먹으면 국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걸 전 씨가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3차 공판 기일을 열고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5번째 공판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5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청탁성 선물을 전달받은 뒤 샤넬 매장에 방문해 가방 등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유 전 행정관이 전 씨에게 선물을 전달받은 경위와 함께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며 부녀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나 범행 동기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70대 아버지와 40대 딸이 법원에서 빠져나오고 이내 수많은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백점선 씨 부녀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09년 7월 동네에서 청산가리 섞인 막걸리를 마셨다가 2명이 숨졌는데 범인으로 백 씨 부녀가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게 범행 동기로 이어졌다며 재판에 넘겼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부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4년 만입니다. 재심 재판부는 문맹에 가까운 백 씨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단순 추측만으로 피고인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유도신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봤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머릿속에 그려둔 시나리오를 주입하며 회유했고 기만과 이간으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까지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은 조사 당시의 녹화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거나 막걸리나 청산가리를 입수한 과정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10수년 만에 무죄를 받아낸 백 씨 부녀는 살인범이라는 낙인 속에 보내야만 했던 세월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말도 못해. 말이 안 나오고. 검찰은 재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환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아이돌 그룹 뉴진스에 대한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자 팬 A씨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의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교도소에서 방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당시 성과금을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모레 진행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 포럼 2025 에이펙 CEO 서밋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에이펙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 행사인 환영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앞으로 우리는 사흘간 지혜와 문화를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면서 에이펙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자간 플랫폼으로 인류의 진정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차세대 에너지부터 아태 지역의 협력 방안, 지속 가능한 번영 등을 논의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경주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번 접는 스마트폰의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자율주행 휠체어와 초상화를 그리는 로봇까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손유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 에어돔 전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총집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출시를 앞둔 2번 접히는 스마트폰 트라이폴드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만져볼 순 없지만 왼쪽으로 접고 다시 오른쪽으로 접는 모습이 디스플레이로 구현됐습니다. LG는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TV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를 전시했습니다. SK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인프라를 결합한 인공지능 생태계 기술을,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수소존을 소개했습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도 각사의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디지털 방명록부터 자율주행 휠체어까지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해서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만 하게 되면 휠체어가 그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화 공포의 외인 구단으로 유명한 이현세 작가의 그림체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로봇은 제 사진을 촬영한 뒤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텐데요. 그럼 직접 초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초상화가 이렇게 완성됐는데요. 로봇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이 밖에 AI 용접 로봇과 인공지능 통번역기까지 미래 산업을 이끌 다양한 기술들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포항의 선상호텔로 쓰일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에이펙 CEO 서밋에 참여하는 세계 경제인 1000여 명이 머무를 예정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앞바다에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합니다. 6만 9천 톤급으로 객실 85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250개 객실의 또 다른 배도 나란히 정박합니다. 경주 에이펙을 찾은 세계 경제인들이 머물 바다 위 호텔입니다. 두 척 모두 식당과 회의실, 수영장과 사우나 등 5성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배를 준비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에이펙 CEO 서밋에 참석하는 세계적 기업 최고 경영자 1000여 명이 크루즈선에 머물며 경주를 오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단만 2000여 명에 달하는 등 21개 에이펙 회원국 방문객이 워낙 많은 탓에 선상호텔을 따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인을 대상으로 선상 투자 설명회를 마련했고 인근 죽도시장 등 관광 명소를 다닐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준비했습니다. 항해에 도로 정비와 그리고 가량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항내에서는 경진을 위하여 배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비디오 파사드를 주요 정상들이 정상회의 기간 머물 경주 지역 숙소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채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정쟁 중단을 제안한 민주당은 시선을 경주로 돌리는 데 집중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물타기이자 침묵 강요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두고 파열음을 내면서 무정쟁 주간이 무색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정쟁 중단을 제안한 민주당. 실제로 각종 논평과 발언에서 국민의힘 당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야 공방이 사라진 자리는 계층 사다리 복원이나 코스피 5000 시대 같은 민생 의제와 성과 부각으로 채웠습니다.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무정쟁 주간을 실천해 국익 극대 외교를 응원하자는 정청래 대표 제안을 솔선수범해서 지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에이펙을 핑계 삼아 무턱대고 모든 비판을 멈추란 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금과 금리 부담, 고물가까지 중산층과 서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제1야당이 입을 다물 순 없다는 겁니다.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야당 탄압을 멈추고 국민 삶을 짓밟지만 않는다면 정쟁이 자연스레 멈출 거라고도 꼬집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부동산 테러, 21세기판 서울 추방령 같은 거친 표현으로 냉공을 이어갔습니다. 온도차를 드러낸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논의하면서는 더 숨길 것도 없다는 듯 갈등을 극명하게 표출했습니다. 사실상 김현지를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그와 같은 증인 신청에 국민의힘이 전략이라는 그렇게 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내란. 여야는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인데 무정쟁 주간이 공허한 외침이 되진 않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상남도에 대한 국감이 열렸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박완수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질의만 집중됐습니다. 임명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시 국감에 이어 경남도 국감에선 명태균 씨와 박완수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지사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 자택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완수 당시 후보를 도지사로 만들기 위해 영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와 만남도 주선하고 이후 도지사에 당선까지 됐던 겁니다. 저때 가는 날 벌써 그 도지사는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완수 경남지사 해야 되겠다. 박 지사는 당시 만남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부른 자리였고 후 윤 후보 선거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초동 만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명태균 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민원인으로서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을 R&D,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물류 한 3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좋겠냐 제안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열렸지만 도정 관련 현안보다 명태균 씨와 박완수 지사를 둘러싼 의혹에 집중된 경남도 국감. 제기된 의혹들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차관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서울 성수동 1가 성수 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 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대출 규제를 주도한 금감원장조차 11호 대책 이후 집값을 4억 원 높여내놨다며 정책 실패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SNS 글을 통해 이 원장이 심지어 중간에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해 집값을 2억 원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2로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달 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폭 역시 2022년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가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능 개선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내 운행 전기차 가운데 40%가 주차 중 이상 감지를 못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대형 피해로 번지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BMS의 배터리 위험도에 대한 표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BMS는 온도 이상 등 위험 신호를 빠르게 탐지하고 제어하고 차주에게 알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 때도 주차 중 BMS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전기차가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모델 117개 가운데 40% 가까이는 주차 중에 BMS의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중심에 있는 벤츠의 경우 국내 판매 중인 20개 모델 모두 주차 중 BMS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건 배터리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위험한 충전 중에도 이상을 감지할 수 없는 모델이 10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원인은 BMS 성능 개선이 여전히 제조사의 자율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충전 중이나 주차 중일 때도 배터리의 전압, 온도 여러 가지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제작사들은 본인들의 노하우라고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BMS의 각종 성능들이 개선이 안 되고
안전과 직결된 만큼 BMS 최소 성능 기준을 법제화하고 핵심적인 데이터는 공개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반도체 주도주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CEO 서밋이 오늘 오전 9시 반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의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1주택자 전세 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연간 5만 2천여 명이 규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8월 인구 동향을 통해 출생아 수를 공개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7월까지 13개월째 늘었습니다. 결혼 정년기 인구 증가와 출산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해 유명 배우로 속이거나 사생활을 조작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배우와 SNS로 얘기했다며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내용은 얼마 안가 삭제됐지만 캡처 화면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작성자는 장난으로 대화를 꾸며낸 거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배우가 입은 이미지 타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연애 사기 일당이 유명 배우의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50대 여성을 속이고 5억 원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주로 AI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그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최근 그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AI 이미지의 정교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AI를 이용한 합성 기술을 경고하는 영국 경찰. 이 남자는 이른바 딥페이크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Before I close, let me leave you with this thought. Everything you've just seen and heard, my voice, my image, has been a deep fake. None of it was real. 구글 같은 주요 기업들은 AI로 만든 영상에 워터마크를 넣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포함돼 있지만 악용을 막기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AI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어렵게 출발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협정이 18일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마스와 인질 시신 반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곳곳이 다시 포성과 화염에 휩싸이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가자 북부에서 가장 큰 병원까지 공습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동으로 날아와 평화 합의문에 서명한 지 꼭 보름 만입니다. 앞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안보 협의를 거쳐 가자 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직접적인 발단은 하루 전 하마스가 반환한 인질 시신의 확인 결과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에 돌려받은 게 이미 2년 전에 수습한 유해 일부로 확인됐다며 이는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장례를 치르게 된 유가족의 절규도 공개됐습니다. אין מילים שיכולות להכיל את זה. זה לא רק כאב, זו התעללות רגשית מתמשכת.
여기에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받았다는 보고까지 들어오자 이스라엘 정부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In terms of consequences and repercussions for Hamas, nothing is off the table right now.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폐허로 변해 시신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의적인 지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휴전을 깨기 위해 구실을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은 13구의 시신 반환을 중단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골자로 하는 2단계 논의는 시작돼 보지 못한 채 가자지구 휴전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브라질 치안당국이 현지 최대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대규모 작전을 벌여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현지 시간 28일 SNS에 치안당국과 함께 갱단 활동 지역 공세 작전을 진행했다며 여기에 헬기 2대와 장갑차 32대 등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투입된 경찰과 보안요원 2,500여 명에 이릅니다. 케냐 동부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 민간항공청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새벽 디아니 공항에서 이륙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으로 향하던 경비행기가 약 40km 떨어진 퀄레 카운티 구릉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헝가리인 8명, 독일인 2명 등 외국인 관광객 10명과 케냐 조종사 1명 등 탑승자 11명이 모두 숨졌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월레 소잉카가 미국이 지난해 발급한 자신의 방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잉카는 취재진에게 라오스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서 받은 서한 사본을 보여주며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10월 23일자로 발송된 미국 총영사관 서한은 비자 발급 후 추가 정보가 확인됐다며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오늘은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치유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밤 150여 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350여 명이 나온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その家族の人たちの悲しみも考えると本当に心から彼らのために祈りたいと思って祈りました。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날이었고 시간이었는데 희생자 159명 가운데 외국인은 26명.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들의 유가족도 우리 정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타국에 있어 언제나 그리웠던 가족의 빈자리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دلتنگی اینکه علیرضا تو غربت دور از خانواده از دست رفت خیلی سخت بود برای همه اعضای خانواده. 지난 3년의 시간, 남은 가족들은 사무치는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목소리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놀러 가서 죽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고. 지난해 9월 피해 회복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여론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유족들은 희생자와 가족, 목격자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넣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2차 가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조금 더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최근 결과가 발표된 정부 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책임자들에게 상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사원 결과로는 사실상 관련 공직자들의 행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없어요. 아예 직무감찰을 하지 않아 버렸으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하는 유가족들. 그래도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같이 손잡아주고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하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제 힘을 많이 받아요. YTN 윤태인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CEO 서밋 대회 참가자처럼 세계적인 기업가를 꿈꾸는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해외 진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인천에 모였습니다. 월드 옥타가 주관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와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 대회 등이 열린 건데요. 참가자들은 동포 한인 경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최가영 PD가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재료와 성분을 파악해 온도와 조리 시간을 알아서 조절하는 조리도구입니다. 한 번에 최대 600인분의 밥을 지을 수 있어 급식업체는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성이 다르잖아요. 그 물성을 알아서 AI가 분석을 해서 아는 한꺼번에 복합 조리가 돼서 나옵니다. 지역 대표 음식의 맛을 고스란히 재현한 냉동식품도 눈길을 끕니다.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식품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면류라든지 이런 매콤한 류의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 세계 58개국에서 모인 해외 동포 경제인 1,100명과 국내 중소기업 450개 업체, 해외 바이어 150명 등 모두 5천여 명이 참가한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비즈니스 상담 4천여 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엔 국내 유망 스타트업 10팀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해외 투자자 앞에서 설명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해외 정착 플랫폼이나 드론을 활용한 생태계 복원 기술,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등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심사에는 미국과 유럽, 중동에서 내놓으라 하는 벤처 캐피털과 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한인 경제인들의 경험 어린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되었고요. 인천시와 월드옥타는 이번 대회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 구역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따라서 인천에서 이런 한인경제 대회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한인경제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직접 와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한국 경제의 해외 경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월드 최가영입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25곳 가운데 158곳, 37.5%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어려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9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중 4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곳 중 101곳이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단풍철 탐방객이 많이 찾은 곳을 중심으로 가을철 걷기 좋은 국립공원길 7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단풍 시기 41만 명이 찾은 오대산 선제길을 비롯해 설악산 비선대 계곡길, 내장산 자연사랑길, 북한산 도봉 계곡길, 주황산 주황계곡길, 계룡산 수통골 행복탐방로, 변산반도 내소사 전나무 숲길 등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낄 텐데요. 기온이 낮아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5도, 광주가 5.6도, 대구가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18도, 부산은 20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북 경주도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부터 하늘만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